안녕하세요. 디지털 페인팅 수업 10강 1교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잘 지내고 계시나요? 오늘은 대칭 가이드를 이용해서 그림 그리는 방법과 몇 가지 팁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1교시에 수업 시작하기 전에 일단 캔버스를 하나 열고서 말씀드릴게요. 프로크리에이트에서 지금까지 웬만한 툴들을 다 다뤘는데요. 한 가지 더 가르쳐 드릴게요. 공유하기에 들어가셔서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간단한 건데 알아두시면 유용하니까 설명 한번 쭉 들으시면 돼요. 자, 갤러리에서 파일을 하나 열게요. 저번에 작업했던 도장 파일을 열게요. 레이어를 보시면은 이렇게 레이어가 여러 가지가 작업해 놓은 게 있죠. 배경화면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켜져 있는 레이어는 도장 브러쉬로 지난주에 작업한 도장 브러쉬로 찍은 거예요. 그 다음에 배경을 끄고 이렇게 돼 있는 레이어가 하나 있고, 이렇게 돼 있는 레이어가 하나 있어요. 지금 이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이 상태는 도화지가 배경화면이 이렇게 있고, 이게 배경이고, 이 위에 하나, 둘, 셋, 4개의 레이어가 있죠. 이렇게 생긴 1번 레이어, 2번 레이어가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또 레이어가 하나 더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레이어가 빨간색으로 도장 레이어가 있고, 지금 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레이어가 한 장 더 있죠. 총 1번, 2번, 3번, 4번, 다음에 5번으로 제가 지금 그림 그리고 있는 이 레이어가 있는 거예요. 전에 레이어 설명을 할 때 설명을 드려서 레이어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 레이어는 작업을 할 때 각각을 편집하거나 그림을 그릴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레이어를 나눠서 작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앱은 갤러리로 나가시면은 방금 전에 그린 그림들이 이렇게 갤러리에 저장이 돼 있어요. 이 파일은 저장을 하면은 이렇게 프로크리에이트 파일로 애플 아이패드 앱의 파일 앱에 저장이 되거든요. 공유하기에서 내보내기 이 이미지 공유 여기가 저장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프로크리에이트를 누르시면은 프로크리에이트 파일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저장하는 파일에다가 저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아이패드가 아니라 다른 데에 올리셔서 드롭박스나 다른 이메일 같은 걸로 보내신 상태에서 다른 아이패드의 프로크리에이트에서 끌어와서 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른 저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PSD 파일은 어떤 거냐면요. 레이어가 살아있는 상태로 저장되는 파일인데요. 이 파일은 포토샵이나 다른 앱들에서도 호환이 돼요. 방금 전에 프로크리에이트 파일은 프로크리에이트 이 앱에서만 호환이 되는데, 이 PSD 파일로 저장을 할 경우에는 다른 앱에서 포토샵 같은 거에 데려갔을 때 이 레이어가 전체 살아있는 상태로 저장이 되는 파일을 의미해요. 이거랑 똑같이 레이어가 열리거든요. 저장을 하나 해서 보여드릴까요? PSD 파일을 저장 한번 할게요. 이미지 저장. PSD 파일로 파일 앱에다 저장할게요. 파일에 저장. 파일에 나의 아이패드에다 저장하겠습니다. 저장을 했어요. 다른 앱에서 한번 열어볼게요.
클립 스튜디오라는 뭐 만화 그리는 앱인데 포토샵 비슷하게 뭐 그런 앱이니까 일단 다른 앱에서 열리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 앱에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열기 가져와서 나의 아이패드에 방금 전에 저장한 파일을 찾아볼게요. 나의 아이패드에서 여기 있죠. 제목 없는 아트웍. 열었어요. 자, 파일이 열린 상태에서 레이어가 전부 살아있는 상태로 저장이 된 걸 볼 수 있죠. 다시 프로크리에이트로 돌아왔어요. PSD 파일은 포토샵이나 다른 프로그램에서 레이어가 살아있는 상태로 저장할 수 있는 파일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지우고 설명을 다시 또 드릴게요. 자, PSD 파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PDF 파일은 그냥 우리가 문서 보는 파일이거든요.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JPG 파일은 내보내는 가장 기본적인 이미지예요. 인터넷에 올릴 때 쓰는 이미지거든요. 이미지 저장을 누르시면은 사진 폴더에 이렇게 이미지가 저장이 돼요. 근데 이 이미지는 방금 전에 PSD처럼 레이어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부분이 전부 다 압축돼서 한 장의 그림으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얘를 가져가서 보여드릴게요. 얘를 프로크리에이트에 데려가 볼게요. 자, 사진에서 방금 저장한 이미지를 가져왔는데 레이어를 살펴볼게요. 한 장밖에 없죠. 보이는 이미지가 전부 다 그 레이어들이 압축이 돼서 단 하나의 그림으로 바뀐 거예요.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이 배경에 있는 색상까지 다 합쳐져 가지고 한 장의 그림으로 저장이 되는 걸 JPG예요. 그게 JPEG. 흔히 말하는 사진 이미지예요. 이렇게 JPG로 저장한 이미지는 뭐 인스타나 인터넷에다가 바로 올릴 수 있게 돼 있어요. 인터넷에 올릴 수도 있고 여러분이 아이패드나 핸드폰에서 카톡으로 보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에 있는 이미지를 저장을 하면 이렇게 JPG 이미지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레이어가 살아있던 아까 파일을 다시 열었어요. 자, 여기서 재밌는 거는 PNG 파일인데 PNG 파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것 때문에 지금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자, 레이어 하나 열고 PNG 파일. PNG 파일은 저장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배경 색상이 없이 이 상태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보이는 파일이. 재밌죠? 저장 한번 해서 보여드릴게요. 공유 PNG 이미지 저장을 했어요. 자, 갤러리에서 데려와 볼게요. 갤러리에서 사진 누르시고 사진 폴더에서 PNG 파일을 가지고 왔어요. PNG 파일을 열어볼게요. 방금 전에 있었던 것랑 똑같이 보이는 부분만 배경 없이 레이어로 설정이 돼서 들어오죠. 자, 이거의 되게 장점이 뭐냐면은 어떤 식으로 쓰냐면요. 이 PNG 파일은 자, 이 이미지를 PNG 파일로 저장할게요. 갤러리에서 다른 그림을 하나 열어볼게요.
그냥 있는 이미지 하나 열었어요. 여기서 파일 가져오기에서 추가해서 사진 삽입하기 들어가셔서 PNG 파일을 가져올게요. 마지막에 저희가 저장했던 게 PNG 이미지죠. 선택해서 들어왔어요. 자, 이미지가 배경 없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배경 없이 이 레이어만 보이는 레이어만 투명하게 들어오죠.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은 원하는 이미지를 이런 도장 이미지를 만들어 놓으시고서 그 다음에 다른 이미지에 도장 브러쉬처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식의 이미지를 만들어서 워터마크로 자기 이름이나 아이디를 써가지고 쓰실 수 있겠죠. 도장 브러쉬랑 비슷한 개념이지만은 조금 다르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도장 브러쉬를 만들 때는 프로크리에이트에서만 사용해야 되지만 이렇게 레이어를 만들어서 PNG 파일로 저장을 해 놓으시면은 뭐 포토샵이나 다른 파일들에서도 이 파일을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차이들이 있고요.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지 저장하는 방법이고요. 이쪽 레이어 공유하는 방법은 뭐 만드는 이미지를 가지고서 애니메이션을 만들거나 뭐 이모티콘 같은 걸 만들 때 쓰는 건데요. 지금은 저희 수업에서는 다루지 않을 거예요. 일단 파일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어서 수업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1교시에는 간단하게 그리기 가이드에서 대칭 가이드를 이용해서 대칭 이미지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대칭 이미지가 어떤 게 있는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생각할 때 대칭 이미지가 뭔가 하면은 이런 로고 같은 게 대칭 이미지예요. 왼쪽이랑 오른쪽에 접었을 때 정확하게 똑같이 떨어지는 그림들 있죠. 크리스마스 트리라든지 뭐 눈꽃송이, 눈 결정체 모양 같은 거가 그런 건데요. 이 스타벅스 로고를 가지고서 그리드 가이드를 통해서 대칭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로크리에이트에서 창을 하나 열었어요. 여기에 방금 전에 사진을 삽입해서 스타벅스 로고를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서 가운데에다가 적당하게 배치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일단 하나 끌게요. 끄고 설명 하나 드릴게요. 그리드 가이드에 들어가셔서 동작에 가셔서 캔버스를 누르시고 그리드 가이드를 키시고 편집 그리드 가이드 들어가시면 돼요. 들어가시면 이렇게 2D, 등거리, 원근, 대칭 뭐 이렇게 뜨잖아요. 여기서 저희는 지금 대칭을 사용할 거예요. 가이드가 안 보이니까 가이드 선이 보이게 색깔을 설정하시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옵션을 키셔서 그리드 도움 받기를 누르셔야 돼요. 이걸 키셔야 돼요. 키신 상태에서 나가 볼게요. 자, 그러면 레이어를 하나 열고 보여드릴게요. 대칭으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안 켜졌네. 잠시만요. 가이드에 가셔서 옵션에서 지금 꺼져 있죠. 도움받기 키시고 완료하시고 보여드릴게요. 방금 버튼을 켰어요. 자, 그림이 대칭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끄면 똑같은 그림을 대칭으로 한 번에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기능인지는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러면 그 기능을 사용해서 이 로고를 그려볼게요. 먼저 배경으로 되어 있는 로고 파일을 투명도를 낮출게요. 이걸 참고해서 밑그림으로 볼 거니까 투명도를 낮추는 거예요. 자, 그리고 레이어를 하나 더 열게요. 레이어를 하나 더 열고 기본이 되는 이 초록색 원을 하나 그릴게요. 선택에 가셔서 타원을 누르시고 원을 하나 그리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누르시면은 두 번 누르시면 정원이 돼요. 잠시만요.
자, 누르면 정원이 되죠. 정원이 된 상태에서 초록색을 넣을게요. 초록색 선택하시고 넣으시고 선택으로 가셔서 원의 크기를 맞춰주면 돼요. 여기서 스냅을 키시면은 이 격자 점점들의 좌표들의 자석처럼 붙는 거거든요. 보시면은 이렇게 45도 각도라든지 가운데 중앙 정렬 이게 보여요. 가이드들이. 거에 맞춰서 스냅 끄시고 자, 선택 끄시면은 원이 그려진 거예요. 자, 이 원은 배경이 될 거니까 일단 꺼두시고 로고 바탕에 있는 초록색 배경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색깔이 스타벅스 로고 색깔이랑 똑같은 색깔이 아닌 것 같으니까 색깔을 찾아볼게요. 색깔을 피커로 누르시면은 선택이 됐죠. 여기다가 이 색깔을 넣을게요. 그리고 레이어를 끄시고 배경 레이어는 투명도를 낮추시고 이제 이 이너 모양 로고를 그려보겠습니다. 새 레이어를 하나 열고 그다음에 저희는 지금 이 배경 로고는 흰색으로 되어 있지만 그럼 그림 그릴 때 잘 안 보이니까 일단은 검은색으로 작업을 할게요. 그리고 브러쉬는 서예에서 모노라인을 선택할게요. 자, 그리고 아까처럼 그리드 가이드를 키시고 편집 그리드 가이드에서 옵션에 그리기 도움받기를 키고 완료를 눌렀어요. 자, 이제 대칭 이미지가 그려질 거예요. 새 레이어를 여시고 누른 상태에서 길게 이렇게 있으면은 직선이 되는 거죠. 지금 대칭으로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데 가이드의 버튼이 꺼져 있나 봐요. 자, 옵션에서 도움받기 키시고 완료 누르신 다음에 다시 확인해 볼게요. 이제 되죠? 자,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가서 하나씩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모양 편집 가셔서 원호해서 이런 식으로 위치를 잡아주시고 모양 편집 하시고서 지우개로 가셔서 지우개도 똑같이 모노라인을 선택할게요. 모노라인 선택하시고 라인들을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블랙을 데려가서 칸을 채워줄게요. 일단 왕관 부분이 그려졌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나머지 드림도 그려볼게요. 조금 빠른 속도로 편집할게요. 설명 없이 그리겠습니다.